이제 D램 현물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물 가격이 일단 최소한 5일 이상 상승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괜찮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밸류를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중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왔어요. 9만 원 아래 이러면 가서 저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교하게 보신다면 4분기 고정 가격 계약을 10월 달에 하거든요. 10월에 하는 계약 조건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좋아지면? 주가는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 가격은 빠지는데 빠지는 폭이 적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센터장님은 이 반도체만 몇 년 하신 거죠 한 지금? 20년 이상 했습니다.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 아니면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제일 잘해서? 그냥 뭐 아직은 수요가 있어서. 아직은 수요가 있다기보다 네. 수요는 더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 뭐 제 네. 그냥 리서치 아이디어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경쟁력이 있는 게 이제 중국, 대만, 일본의 좀 네트워크가 좀 좋거든요. 어떤 네트워크요? 기업들하고도 되게 가깝고 아까 말했던 뭐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제 트렌드 포스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랑도 제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일했던 분들이 또 중국 기업도 많이 가 있고 예. 대만 기업의 다른 기업들도 많이 가고 해서 그쪽 네트워크 체크는 좀 저한테 많이 의뢰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의 반도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 저희 모그룹도 어쨌든 완성차를 만들다 보니까 네네.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실력. 후배들 쥐어 짜갖고 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뭐 하여튼 뭐 저희 후배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셔서 저도 또 아니에요. 도움 줘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분들이 훨씬 많아 아셨죠? 예. 네.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투자 코난 김현우. 네. 뭐예요, 이거? 자, 기업으로 말고 제품으로 한번 투자를 판가름 내봅니다. 투자 코난 김현우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밝혀질 때까지 사실은 코난은 뭔가 추리를 하잖아요. 그렇지. 이건 저 코난이라보다 마동석 같이 쥐어 짜냅니다. 아, 진실의 막까지 안 가도 추리는 이제 전문가가 하고. 쥐어 짜냅니다. 뭔가 나올 때까지 네. 묻고 또 묻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공개가 됐어요. 와, 이게 판매 실적에 따라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면은 뭐 반도체 회사지만 휴대폰으로 더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TV 안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어디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알게 뭐야. 난 이번 거 좀 갖고 싶던데. 이런 느낌이 오면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익 기여도가 크지도 않고 것도? 어느 정도예요? 이 기여도가? 뭐 지난 2분기만 보더라도 네. 반도체가 10조 벌고 네. 스마트폰 사업번은 2조 중반 벌고 뭐 2조 많이 차이 나죠. 네. 네. 다만 이제 그 나머지 협력사들한테는 되게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든 아니면 네. 폴더블 하면 또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뭐 하여튼 힌지나 뭐 이런 거 KG 만드는- 바텍이든 네. 이런 몇몇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이 판매 성과가 실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죠. 여전히 반도체.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네, 애플 이 9월에 아이폰 14 출시가 되는데 요즘 기대 성과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도 믿는 거는 애플만은 다 신뢰를 하죠. 애플 제품을 여전히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사실 외국 브랜드 중에서 애플이 저 정도로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는 애플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애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4는 뭐 그래도 큰 거는 이제 프로 제품이 이제 후면 카메라가 네네. 48메가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네. 12메가에서 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좀 더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네. 정지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리오프닝 되는 엔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아주 또 해상도가 좋은 카메라를 바꾸고 싶은 아이폰 유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폰이 보면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지? 아 근데 요즘은 갤럭시도 많이 쫓아왔어. 근데 좀 감성이 좀 다르긴 한데 달라요. 갤럭시는 뭔가 굉장히 사실적이야. 사실적으로 나와. 맞아. 이게 진짜긴 한데 나는 진짜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갤럭시 보니까 이번에 5천만 화소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도대체 네, 뭐 할 보통 거야? 이제 1억 화소 1억 화소? 108메가픽셀이고요. 네. 울트라 모델은 그렇고요. 1억 이제 화소요? 지금 2억 화소도 개발을 2억이요? 예, 개발을 해서 정말
카메라 끝판왕으로 삼성 이미지 센서 기술은 이미 소니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아이폰에는 다 소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는데 네. 삼성 이미지 센서는 해상도 면에서는 기술적인 혁신을 많이 이뤘죠. 왜냐하면 픽셀 간의 간격을 되게 좁혔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같은 사이즈에 더 많은 픽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삼성이 정말 대단한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0.64 마이크로미터 이런 기존 기업 그러니까 쫙 확대를 해도 그게 안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더 고해상도. 그래서 우리가 8K TV를 사지 않습니까? 예.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8K 컨텐츠가 없잖아요. 네, 방송사들은. 근데 없대요. 8K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죠. 휴대폰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가서 8K로 찍어가지고 올리면 근데 실제로 그런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수요들은 사실 그런 고해상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이폰이 또 상당히 오랜만에 후면 카메라를 해상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은 아무리 경제 여건이 안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값은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갖고 영화 찍은 거 보잖아. 네. 되게 좋아. 갤럭시도 그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화소가 더 높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광고를 하여튼 아이폰이 되게 하여튼 감성적으로 잘해. 잘 적군요. 뭐 저는 아이폰 씁니다. 삼성 편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뭐 아무거나 싼 거 씁니다. 네. 자, 다음 거 가볼까요? 자, 삼성전자 대 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구도는 제가 어제 기사 봤는데 네. 그 점유율은 삼성이 한 10% 가까이 높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물량 기준이고요. 네. 금액 기준으로는 애플이 훨씬 높죠. 그래서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 통계내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수치고 네. 실제로 기업 실적은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액 기준은 애플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네, 훨씬 높습니다. 그게 스마트폰만인가요? 아니면 그 스마트폰만. 와, 그럼 주변 기기 사실은 애플은 왜 애플 그 속된 말로 앱등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뭐 웨어러블 많이 그렇죠.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월등하겠네요. 돌승하게 높습니다. 네. 삼성 열심히 하세요. 네. 자, 다음 질문. 삼성전자 대 애플 부품 업체 중에서 대표 업체들의 주가 영향은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보시면 이미 답이 나왔죠. 이노텍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뭐 어쨌든 좀 또 애플이 이겼네. 상대적으로 네. 안 좋죠. 아니, 이노텍 대비해서는. 네네. 네. 내가 진 것 같지? 네. 스마트 기기 시장 활성화 기대. 주목할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결국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언급드렸던 뭐 LG 이노텍이든 삼성전기든 이런 핵심 기업들이 사실은 뭐 세계적인 거래선과 계속해서 뭐 애플하고 다 계약을 맺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말인즉슨 애플과 만약에 연이 끊어지면 예. 나락으로 갈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샤프가 되게 나빠지고 있고 점점점 애플 내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또 비중을 또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반사 이익을 좀 저희 기업들이 좀 받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뭐 우리 삼성하고는 좀 그렇게 카메라 서프라이 체인하고는 거래를 애플이 안 했는데 네. 또 새로운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애플에 구매하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 출신도 있고 LG 출신도 있고 구매하는 쪽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애플이. 예.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한쪽만 거래선을 두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G 부품 회사들은 많이 좋아하죠. LG요? LG 디스플레이, 네.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을 애플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기업들이랑 했는데 일본 기업들이 좀 많이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또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중국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중국 공장 락다운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이상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전통적으로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삼성 협력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애플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기술이 또 삼성 협력사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기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협력사들한테는 애플의 성장이 같이 동행하는 움직임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 내에서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들도 네. 또 그 수혜를 받고 있고요. FPCB든 뭐 이런 쪽이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한국 전자산업한테는 애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협력사들을 좀 뒤져봐요. 기술력이네, 기술력. 실력이야, 실력. 맞아요. 예. 자, 다음 코너 가보겠습니다. 네.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식시장.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틀린 점 지금은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전문가가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이제 찍어 주실 거예요. 이거는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 찍어준다고 해서 예. 글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 어떤 관점을 보는 거니까요. 네.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이런 말씀을 좀 어느 정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좀, 중복되는 것들은- 예, 좀 구체적으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주춤한 건 사실이죠.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더 내려갈 것 같다. 아까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그쵸.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낸드는 사실 하이닉스가 앞으로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잘해야 될 부분. 왜냐면 디램이 이제 주로 이익을 대부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수를 높이는 경쟁은 뭐 좋은 어쨌든 계속 신제품의 기술력을 높이는 거는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런 단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솔루션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컨트롤 IC랑 관련된 그 인텔에서 이제 분리된 솔리다임을 또 인수했고, 네. 그래서 큰 방향성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방향성보다도 지금은 디램 업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랜드의 이 기술 가시기보다는 디램 업황이 주가와 실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뭐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1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이 아까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낮은 한 자릿수로 하락을 한다면 뭐 왜냐면 1분기부터는 이제 DDR5가 정말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서버 쪽으로도.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는 좀 그런 거를 반영할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기술력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8K TV 나와도 많은 분들이 UHD를 더 많이 산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시점에서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텍 기업은 계속해서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당장의 실적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기술력은 내놔야지 나중에 어필하고 쓸모가 있을 테니까 상용화되고.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 여건이 대만의 이 TSMC에 비해서 열악하다라는 이 조사 결과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삼성과 TSMC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 주식에 영향 없다. 주식에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대만의 인건비가 네네. 그 우리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우리 인건비가 훨씬 높죠.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인건비보다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예. 사실은 그런 기술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 영업이익률 50%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기술이 나쁘면 적자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인건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그쵸. 조금은 좀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한 귀로 질문.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네. 인텔은 현재 미국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각종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뭐 아니면 파운드리 참고로 서비스가 인텔이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뭐 이거는 인텔이 이제 그냥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차원에서 한 거고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인텔이 만든다면 뭐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컴퓨팅 관련된 뭐 그런 쪽 비즈니스를 하는 컴퓨팅 반도체도 있고 네. 센서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차량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구동 반도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액추에이팅과 관련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MCU나 이런 쪽이 좀 부족하고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이 부족한데 만약에 인텔이 그걸 개발한다면 네. 완성차 회사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네, 쓰겠죠. 신뢰성 문제가 있고요. 혹시 사고 나면 그죠. 인텔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차 도요다가 그렇지. 문제라고 하지 맞아. 왜 인텔 거를 썼어 내부에서 그렇게 지적하겠죠. 뭐 기존 무슨 인텔 반도체를 알게 뭐야 못 썼는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차 전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가 만약에 리콜이 나면 2차 전지 회사를 욕 안 하고요. 그 완성차 회사를 욕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그렇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텔이 뭐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구동 관련된 거는 저는 못 한다고 보고요. 해봐야 센서 뭐 이런 거. 뭐 모비라이 같은 회사도 인수를 했으니까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쪽은 뭐 컴퓨팅 쪽은 할 수 있겠죠. 그건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인텔이 하는 거는 뭐 좀 다른 영역인 거고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쪽은 지금도 공급가이 계속해서 그거는 뭐 캐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동 쪽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돼서 사고 나면은 뭐 센서가 나가면은 뭐 교체하면 되는데 화가 날 뿐인데 네. 잘못된 이 고장 나면 화가 나지만 그렇죠. 구동 쪽은 고장 나면 그냥 화낼 기회도 없이 가잖아요. 맞아요. 저 세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더 그럴 겁니다. 자, 요 질문은 아까도 다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반도체 수요가 뭐 둔화되고 있고 올해 말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럴 때 저가의 매수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줍줍줍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예. 예를 들어 뭐 실적이 어떻게 뭐가 뭐 DDR5에 대한 뭐가 어떻게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요거는 한번 눈여겨봐라. 일단은 뭐 사실 디램 주식을 살 때는 이제 네. 디램 현물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램 현물 현물 가격. 가격. 예, 왜냐하면 그게 주가에 당장 영향을 주니까. 오. 근데 현물 가격이 일단 좀 한 최소한 5일 이상 상승하는 신호가 나오면 아. 그때는 이제 좀 괜찮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멘텀을 찾는 것도 있지만 밸류를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밸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중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로 뭐 봤을 9만 원 아래 이러면 PBR이 되게 아. 과거 평균을 이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과거 저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영어로 바게인 헌팅하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할인된 가격대에 오거나 아니면 정말 모멘텀을 찾는다면 디램 현물 가격이 움직일 때 아니면 조금 정교하게 보신다면 4분기 고정 가격 계약을 10월 달에 하거든요. 뭐 네. 예, 근데 10월에 하는 계약 조건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좋아지면? 주가는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램 가격은 빠지는데 빠지는 폭이 적으면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조만간에 6개월 내에 디램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주가 그때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10월 달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점검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고요. 난 그때까지 싫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말 주가가 더 매력적인 수준에 오거나 아니면 디램 현물 가격이 변한다는 거는 산업의 수요가 좀 변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점검해야 될 조건들은 좀 있습니다. 일단 10월을 넘기면 그런데 좀 늦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줍줍 해가지고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반도체 전반 이렇게 짚어주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그냥 반도체 안 좋다. 지금 상황 안 좋다.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도대체 왜 안 좋은데? 뭐 뭐가 이유를 문제인데? 제시하나 보면 안 좋다. 물론 사실 이유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은 어떻게 어디까지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방향성이 생각이 읽힙니다. 드는데 그래도. 예. 정리가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 국내 반도체 어떤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매크로가 좀 회복되면서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재고가 고객이 많거나 칩메이커가 많거나 둘 다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고객도 디램 재고가 많고 아, 그러니까 고객들도- 스마트폰 회사들, 서버 회사들도 디램 재고가 많고 삼성 하이닉스도 디램 재고가 맞으면 워스트인 거죠. 둘 다 재고 축소지를 쌓아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회사들은 재고가 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고객들은 재고가 이제 아직은 줄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고객 재고가 왕창 줄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재고를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고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고객들의 재고가 정말 연말 쇼핑 시즌에 많이 정리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든 뭐 우리 연말 쇼핑 시즌에 뭐 TV든 TV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이 이런 게 많이 팔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오더가 온다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책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이 물론 전 세계 서버 디램 수요의 한 30%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정부와 관련된 뭐 동수서상 같은 프로젝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회사들은 뭐 지금 DDR5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DR5가 아주 늦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이제 8월이니까 5, 6개월 내에는 이제 서버용 DDR5 시대가 이제 좀 의미 있게 열린다고 봐야 되고. 그게 열리면 뭐 어떤 변화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서버를 바꾸겠죠. 아. 네, 서버를 바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DDR5가 이제 DDR4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DDR5가 DDR4보다 사이즈가 30% 큽니다. 아 커요? 예, 그래서 웨이퍼가에서 나오는 칩 숫자가 주니까 공급 감소 요인도 좀 되는 거고. 그래서 DDR5가 그 사실 이번에 이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제때냈으면 이 정도로까지 우리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빠지. 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인텔이 그걸 내놓는다. 인텔의 기술력의 문제라고 봐야죠. 일단 질러놨는데 거기 못 맞추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그 정도로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잘 나갈 때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가신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인텔의 서버 CPU를 대신할 뭐 다른 일선 없나요? AMD가 있죠. 근데- AMD 제품을 이제 요즘 많이 씁니다. 네. AMD의 서버 CPU 제품을 특히 이번 뭐 4분기에는 뭐 제노아라는 칩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전작은 밀란이란 이상하게 AMD는 이탈리아 도시 이름으로 코드 이름을 그러니까 CPU 이름을 부르는데 네. 어쨌든 AMD가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는 있고 1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전히 인텔이 이제 90%인데 근데 이제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AMD 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기존 데이터 센터는 인텔 CPU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교체에 대해서는 좀 귀찮은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신규로 짓는 데이터 센터는 이제 AMD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MD가 이제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MD가 만드는 그 서버 CPU도 DDR5를 써야 되는 CPU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 4분기에 나옵니다. 아, 그것도 4분기예요? 예. 야, 아니, 그러면 인텔이랑 AMD랑 같이 그게 만약에 물려서 나오면 근데 어떻게 기술 개발이 늘 보면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난 그거 좀 하기사. 신기하대. 뭐 짜고 친 것처럼. 뭐 근데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늦게 나온 거죠. 늦게 나온 거. 늦게 나와서 맞은 거죠. 아, 원래 1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늦어져가지고 결국 더 그래서. 늦어져가지고 이제 네, 결국 네. 비슷하게 겹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파이어 레피즈는 좀 의미 있는 공급은 내년 초 정도. 아, 내년 그럼 1, AMD 가 2월 먼저 나오네요? AMD가 이제 뭐 10월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네. 좀 되게 각광을 특히 요즘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알리바바든 AMD 솔루션 많이 좋아하고 있고 IBM 같은 경우도 AMD 거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AMD가 상당히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우리 실적 때문에 주가 한국 기업 주가도 많이 영향 받았는데 인텔,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문제거든요. 물론 디맨드 이슈도 있지만 네. 인텔은 뭐 전체적으로 뭐 기술 혁신이 좀 뒤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뭐 파운드리랑 예장 GPU 시작했는데 이게 적자가 많이 나서 지난 2분기에 적자가 난 거고 엔비디아는 저 암호화폐 수요가 너무 나빠서 GPU가 나빠진 게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전반적인 수요랑 연관되지만 그들만이 좀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데 자체적인 예, 이제 거네요. 같이 이제 두드려 맞은 거고 네.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물론 삼성이 실적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실적은 나빠지지만 그들이 더 나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인텔이 나빠지는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점유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PC CPU도 지금 30% 이상까지 MS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서버 CPU는 뭐 1%에서 10%까지 올라가고 저는 예전부터 AMD 거 썼어요. 제 컴퓨터. 그래요? 제가 조립해서 쓰거든요. 우와. 근데 AMD가 가격도 싸고 네. 뭐 성능도 제가 무슨 뭐 그 컴퓨터로 뭘 할 거예요? 근데 좋아요. 좋아요. 직접 AMD? 조립해요? 네. 내 거 하나 조립해줘. 어, 30이면 되나? 뭘요? 조립비? 조립비는 아니, 30. 전체 다 해서. 전체 다 해서 해줄게요. 키보드랑 마우스 가지고 한번. 네. 자, 저 이거 좀 궁금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ETF 해라 이런 얘기 저는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아. 반도체 ETF 투자는 어때요? ETF 투자도 좋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을 잘 봐야죠. 인텔이 들어있거나 엔비디아가 들어있으면 빼야 최근에 되는구나. 뭐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 ETF라고 하면 어떤 반도체 관련된 지수를 쫓아갈 텐데 네. 그 지수가 꼭 삼성 뭐 D램 만들고 이런 것만 묶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회사부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ETF를 뭐 해도 좋지만 네. 차라리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네네. 아까 말했지만 인텔은 안 좋지만 AMD는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근데, TSMC는 좋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하이닉스는 안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반도체 ETF를 사면 안 좋은 회사들까지 같이 묶여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덜 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요즘은 뭐 분기 보고서 이런 거 외국 기업들도 다 이제 누구나 다 인베스터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수 있으니까. 회사의 자세한 실적이랑 또 가이던스까지 볼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좋아지는 기업들을 분명히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ETF 투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기업을 오히려 잘 공부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반도체 ETF는 내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반도체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혹시 좀 최근에 좀 뭐 유망하게 보는 섹터나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따로? 반도체가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혹시나 센터장님 눈을 돌리시는 저희는 뭐 그냥 저희 하우스에서 요즘 이제 어제도 뭐 피팅 산업 인덱스 리포트도 나왔고 조선업종 관련해서도 나왔고 조선 얘기 요즘 많이 예, 듣는 그리고 거죠. 최근에 이제 완성차가 이제 점점점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니까 네.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업종은 여러 업종이 많이 있으니까 또 2차 전지 쪽도 지금 또 어쨌든 전기차랑 이런 쪽은 계속해서 뭐 시장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은 지금은 약간의 더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쉬어갑니다. 예, 나머지 산업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잘 찾아보신다면 또 괜찮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반도체를 사랑하시니까 네.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에 굉장히 좀 슬프고요. 좀 아니, 우리 아니에요. 센터장님 위해서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네. 업황이 나쁘면 네. 사실 고객이 안 찾아야 되는데 요즘 자주 찾아요. 그래요? 왜냐면 어떤 사이클이 일이요? 짧아져가지고 아. 업황 나쁠 때 더 많이 찾아요. 아. 업황 좋을 때는 오히려 좀 덜 찾는 편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이 찾으면 제가 또 피곤해서 그랬군요. 예, 어제 좀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한잔 하셨죠?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요. 좀 그게 좀 영향이 있어요. 술 좋아하시나요? 아니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좀 모셔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코너를 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회 좋아하신답니다. 아, 회로 준비해 주세요. 회는 어떤 회 좋아하세요? 아니 뭐 저희는 뭐 사실 뭐 아무 회나 다 좋습니다. 아무 회나. 아, 새꼬시로 준비하겠습니다. 막회를 좋아합니다. 막회. 좋죠. 자, 진짜 오랜만에 센터장님하고 함께 했는데 아, 네. 정말.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함께 할 때는 예, 진짜 주린이 중에서도 예, 그냥 완전 생초보였거든요. 예. 이제는 좀 들리고 오. 예, 아이 뭐 너무 잘 아시는데. 굉장히 예. 이야기가 밀도가 있고 따로 공부 안 하죠? 뭐 따로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 채널만 봐도 음, 그 정도 공부는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네. 꾸준하게 보시면. 아무튼 네. 이제 좀 진가가 드러납니다. 옛날에 사실은 네. 누가 나와도 까불었거든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뭐내 눈높이에서 다 똑같거든. 근데 오늘 센터장님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자켓을 처음 입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자켓 입는 날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얘기가 많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기 그럼 바랍니다. 반팔 입고 오면 뭐 그냥 아예 대충 흘려들어요. 근데 어쨌든 어떠셨어요? 저희 오랜만에 하셨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아유. 뭐 감동받았습니다. 네, 여기 또 감동을 받습니다. 질문도 예리하시고 아, 네. 정말 지금 시점에 제일 필요한 질문들 같아요. 네. 사실은 예, 뭐 어쨌든 되게 저도 공부 많이 하게 됐고 또 많이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마무리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아니 근데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10월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10월쯤 되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쯤 직전에 자 이제는 여러분 줍줍하실 타이밍이다 라고까지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뭔가 다른 그래요. 소식을 전해주실 만할 때 네, 좋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저희가 또 한 번 좀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근찬 센터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 참 사람이 네. 선해 보여. 아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좀 약간 재밌어서 지금 이 화면 밖에서는 나간 걸로 보이지만 바로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옆에 앉았는데 참 사람 좋아 보여라고요. 아니 나는 안 나가도 욕할 건 욕하잖아요. 다른 맞아, 맞아. 사람들. 아, 아닌데. 네. 뭐. 자 오늘 저희도 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네. 그리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 상승 속도가 좀 가팔라요. 오. 네, 많이들 좀 홍보해 주시고 네. 강남 쪽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에 저희가 또 광고를 합니다. 버스에 이 세 면을 다 해가지고 아. 예, 또 보시면 찍어서 올려주시면 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